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설. 우리 하다가 지난 강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끊었어요. 자, 시설 내 환경. 사실 나 이 부분 너무 복잡해서 패스할란다. 그러셔도 돼요. 나오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끊었냐면 보다 보니 우리가 재배학에서 했던 것들 좀 복습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환경이겠죠? 그럼 여러분 재배 환경에서 배우셨던 거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토양. 시설 내 토양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토양 다음 수분 배웠잖아요. 시설 수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온도, 광.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노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폐쇄됐다. 피복제에 의해서 바깥과 차단돼 있다. 가장 큰 차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 내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시설 내 환경 하면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차단됐다. 차단. 피복제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경질, 연질, 경질판 이런 피복제에 의해서. 자, 오케이. 난방 볼게요. 난방. 우리나라 너무 겨울철에 극한의 추위죠. 네. 난방에서는 뭐 그렇게 문제 출제된 적은 없고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냉방.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된 재배기가 이제 여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냉방이 많이 나오나 봐요. 시설 내 냉방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투스타. 네. 냉방 방법. 일단 기화열에 의한 냉방법이래요. 기화열, 잠열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증발열과 융해열 중에 기화열, 시원한 물이 기화되면서 제가 손소독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때.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대요. 요거 중에 요거 3개를 놓고 다른 거 하나 섞어 놓고 시설 내 냉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각각의 방법이 뭔가 봤더니 다 비슷비슷해요. 네. 이 자체를 물어보진 않고요. 즉 이런 방법이 팬 앤 패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말씀드렸듯 다른 거 하나를 섞어 놓고 냉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 팬은 있고 뭐 분무, 미스트. 그다음에 미스트보다 더 미세하다. 그러면 안개 같다. 폭. 한쪽에 패드를 어렵지 않죠, 뭐. 이거 골라내시는 건 어렵지 않고 이런 보조 냉방법이 있더라. 겨울 때문에 난방, 여름 때문에 냉방이 중요하구나. 냉방법 나오고요. 자, 시설 환기. 차단돼 있다. 그러면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기도 하겠죠.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공기에서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이산화탄소, 광합성 해야 되잖아요. 광합성이 재료였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이산화탄소 줘야죠. 탄산 시비를 해야 됩니다. 탄산 시비.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이따가 나올 거예요.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럼 환기해야 되겠죠. 환기. 환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병충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네. 유해가스가 집적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양지붕형, 뭐 각종 환경의 제어가 용이하다. 환기 장치 설치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지붕 형태, 즉 지붕이든 지붕 형태든 피복제든 결과적으로 재배 환경을 노지하고 같게 작물 세균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붕 형태, 각각의 특징, 피복제 각각의 특징, 특수필름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네. 환기의 방법, 뭐 이런 거 그냥 보시고, 네. 환기가 필요하구나. 네. 자, 광환경 볼게요. 광. 3스타네요. 네. 사실 요것만 보셔도 돼요. 시설의 광환경은 광질,
광질,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불균일하대. 광분포도 시설 내 위치에 균일하지 않대요. 광량도 감소한대요. 피복제가 일단 차단하잖아요. 또 골격도 있잖아요. 구조체도 있잖아요. 그쵸? 구조체 우리 면적과 광량 연결 짓기로 했죠. 네. 이 중엔 다른 거 하나 이제 섞어놓고 시설 내 광환경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굉장히 쉽죠. 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광질의 변화, 피복제 종류에 따라 가시광선, 가장 중요한 가시광선은 비슷하게 투가 되지만 자외선, 적외선은 차이를 보인다. 노즈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광질이. 광량의 감소. 그렇죠. 동서로 배치됐니 남북으로 배치됐니. 그래서 우리 지붕형 할 때 외지붕형은 겨울철 최강 유리하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배치 방향 그 자체를 막 암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구조체 즉 골재에 의한 차광. 골재가 크면 아무래도 광량이 줄어들겠죠. 피복제가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시키기도 하고 즉 피복제 자체의 재질. 네. 또 뭐 피복제에 있는 먼지나 물방울, 차광제 이런 걸로 광량이 감소한다. 자, 시설의 배치 방향, 구조체, 부분적인 광차단, 피복제 입사각 차이로 인해 중요한 건 시설 내에서 위치마다 분포가 균일하지 못하다.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 네. 넘어가고요.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네요. 개선 어떻게 하면 돼요? 균일하도록. 균일하도록. 그거죠 뭐. 어떻게 하면 균일할까? 일단 광량이 감소한다? 구조체. 광 차단율을 낮추는 자재. 프레임률을 낮춘다. 그렇죠? 암기하지 마시고. 네. 피복제. 가장 중요한 가시광선 우리 광합성 하려면 청색광, 적색광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렇죠? 투과율을 높이고 먼지 잘 부착되지 않게. 그래서 피복제 할 때 어떤 건 서로 잘 달라붙고 먼지도 잘 달라붙고 장단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재를 선택한다. 시설의 설치 방향, 투광량 자체는 이게 좋대요. 뭐 이것까지 암기 마세요. 이건 진짜 원예 시설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때 나오는 거고요. 설치 방향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정도까지. 오케이. 반사광, 반사판. 그다음에 산광 피복제. 우리 특수필름에서 광과 관련된 피복제 봤었죠. 인공광을 도입하기도 하고. 네. 시설 내 광 환경의 특징이 이러니까 이렇게 개선하는구나. 자, 이번에는 시설의 수분. 수분은 우리 노지에서도 재배학에서도 토양 속에 수분이 있고 막 공급했었잖아요. 대수 공급. 그다음에 대기 중에 수분이 있었죠. 네. 식물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식물체 내에서 수분의 기능 이런 거 했었어요. 시설에서 토양 수분은 어떻게 될까요? 토양 수분. 또 공중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3스타네요. 일단 요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노지래요. 노지. 비가 이렇게 내리겠죠. 네. 중력에 의해서 쭉쭉쭉 용탈됩니다. 용탈. 그럼 시설은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나요? 끌어올리나요? 자, 차단돼 있어요. 그쵸? 시설 안은 온도가 높다. 고온이다. 환기도 안 되고. 그쵸?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 토양에서 증발, 식물체 자체에서 증산, 증발산이 많이 돼요. 토양 안에는 우리 모세혈관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공극들, 모관극. 그러면 그걸 타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시설 자체의 고온으로 인해 위로 올라간다. 모관극을 타고. 누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자,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이 위로 올라간다. 토양 용액 속에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무기 성분도 있고 유해한 거, 뭐 이로운 거 다 있겠죠. 네. 그게 위로 같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지금 수분하면서 토양도 살짝 같이 할게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끌어올려왔는데 그 안에 있는 무기 성분들은 이 작토층에 남아있고 물은 증발해버리고.
식물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작토층에 이 아래에 있었던 물질들이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멈춰진다는 거예요. 집적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지금은 수분만 보는 거니까 노지는 용탈이는데 얘는 고온에 의해서 증발산이 많아지면서 수분은 증발해버리고 이 물질들이 어디에? 표토, 작토층,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기에 집적되는 집적형이구나. 차이점 이 정도만 일단은. 좋아요. 그러면 수분 환경 봤더니 토양 수분 환경, 시설 내 자연 강우의 차단. 그쵸? 아까 노지는 자연 강우가 있어서 아래로 용탈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높은 증발산량으로 인한 건조. 지금 우리는 시설 내에서 토양 속의 수분을 보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노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네. 증발산량이 많구나. 표토에 집적되는구나.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속은 건조해졌구나. 자, 그러면 증발산량이 많대요. 노지에 비해 공중 습도가 굉장히 높겠구나. 병해충이 많이 생기겠네요. 자, 공중 습도가 높대요. 우리 증산할 때 배웠죠. 너무 습도를 꽉 차 있으면 대기가 오히려 증산이 너무 건조해도 그렇지만 너무 습도가 꽉 차 있으면 기공을 닫아버린다. 증산 작용도 억제되고 햇볕 투과도 안 되겠네요. 광합성이 더 억제되고 작물의 도장 및 병해충 발생에 용이한 환경이 된다. 여러분 시설의 수분은 딱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그림처럼 위치, 화살표의 방향, 화살표 방향. 결과적으로는 토양 속이 건조해지면서 수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온도였잖아요. 그렇죠? 또 외부하고 차단돼 있기도 하고 지온이 낮아지면서 뿌리 발달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결과적으로 작물 뿌리 발달 저해되면서 양수분 흡수가 불량해진다. 이 두 가지, 이 중에 다른 거 하나, 노지 환경 하나 딱 섞어놓고 고르게 하는 거. 오케이. 일단 시설 수분 환경의 특징을 토양과 공중 습도로 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관수법. 관수법은 여러분 하여튼 여러 관수법이 나오면 점적 관수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수법들이 있구나. 오케이. 넘어가고요. 공중 습도. 공중 습도가 습도로 꽉 차 있대요. 환기해야죠, 뭐. 환기해야죠. 네. 환기하고 너무 습하지 않게. 네. 멀칭도 해야 되고 증발산을 좀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수도 합리적으로 하고. 자, 요거 포인트는 난 복잡하다. 나 공부할 시간 없다. 그러면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 시설 내 수분 환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발하니까 관수를 해야 되고 공중 습도가 꽉 차 있으니까 환기해야 되는구나. 사실 포인트는 저거죠. 시설 내 공기 환경 볼게요. 공기. 외부와 차단돼 있다. 노지 제외 공기 환경은 당연히 다르겠죠. 특정 성분의 기체가 여러분 요것들 다 실제 시험 보기 드립니다. 특정 성분의 기체가 크게 높거나 크게 낮다. 특히나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잠시 후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바람이 없어요. 밀폐돼 있어요. 공기의 이동이 거의 없다. 특징. 자, 요거가 요거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광만 분포가 불균일한 게 아니라 공기 성분도 농도가 다 다르대요. 여러분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식물은 아무리 밀폐되어 있어도 광이 들어오잖아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의 재료가 뭐였죠? 물하고 이산화탄소였어요. 그렇죠? 얘를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흡수. 그러면 작물이 많은 곳은 얘가 많이 흡수당하니까 농도가 낮겠네요. 적겠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작물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예를 들어 출입구 이런 데는 작물이 많은 것보다 얘 농도가 많겠네요. 대기는 바람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고 바람이 분포를 시키잖아요. 얘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되고 특정 기체? 물론 다른 기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얘를 초점 맞춰 보자고요. 얘가
농도도 다르고 위치마다 어떤 데는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많기도 하고 공급도 안 되고 그럼 일부러 시비를 해야 되겠구나. 비료를 줘야 되겠구나. 탄산가스를 비료로 준다? 탄산 시비. 됐죠? 네. 시설 내 공기 환경의 특징, 차단, 밀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시설 내 탄산가스. 이제 이 이산화탄소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 내 탄산가스의 농도는 여러분, 저는 지금 광합성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미 다 호흡도 알고 다 아세요. 여러분 시설 토양에도 밑에 뭐가 있어요? 미생물 있잖아요. 작물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호흡하잖아요. 그렇죠? 호흡하잖아요. 그럼 토양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잖아요. 그것들이 거꾸로 움직인대요. 그런 일반 노즈하고 다른 움직임이 있구나.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시설 내부의 탄산가스의 농도는 이런 것에 따라 다르다. 불균일하다. 네, 불균일하다. 또 공급이 차단돼 있다.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작물 주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고 왜 낮아요? 소비하니까, 흡수하니까. 좀 먼 데는 높다, 상대적으로.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이 차단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공급이 차단돼 있고 바람이 없어서 불균일하다. 근데 특히 이렇다. 그럼 비료를 줘야죠. 탄산 12. 시설 내에서 12, 비료하고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탄산 10이란 시설 내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공급, 왜요? 광합성 해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광량도 감소되는데 탄산가스도 적어지면 광합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탄산가스 부족 및 농도 불균형을 해소해서 생육을 촉진하는 방법. 광합성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미 재배 환경에서 배우셨지만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걸 초점 맞춰 보지만 다른 것도 다 고려해야 된다. 네. 같이 작용한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광합성 잘 되겠죠. 광합성 잘 돼요? 얘가 많이 만들어, 이거 진짜 200만 번 하네. 얘가 만들어져요. 개화결실 잘 되겠죠. 수량 증대 되겠죠. 그렇죠? 최종 목적은 얘다. 최종 목적. 그러면 탄산 12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어떻게 줘야 될까? 이런 걸 고려해서 하래요. 근데 가끔, 사실 이제 대부분은 시설 내 공기 환경,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비료를 따로 줘야 되는구나, 인위적으로. 근데 아주 가끔, 언제 하는 게 좋은가? 당연히 광합성 작용이 활발한 시간에 해야 되겠죠. 활발한 시간은 여러분 햇볕만 생각하시고 일조량이 많은 때. 근데 광합성에 작용하는 요건들 다 봤잖아요. 광,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다 고려해야 되죠. 다 고려하래잖아요. 다 고려했더니 일출 후부터 환기 때까지 3-4시간이 제일 좋대요. 그리고 오후보다는 오전이 적합하고요. 됐죠? 시설 내 공기 환경, 탄산 12 언제 해야 되는지까지. 네. 시설 내 유해가스 볼까요? 유해가스도 집적이 된대요. 공기 이동이 없으니까. 계속 쌓이겠죠. 네. 이런 유해가스들이 있더라. 우리 이 중에서 암모니아 많이 봤어요. 암모니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유해가스가 나왔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시켜야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충분한 환기. 그래서 가끔 우리 여러분 나중에 2차 보시면은요. 피복제를 제거하면 사실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 보상을 못 받아요. 피복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해 손해가 났다면.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피복제를 벗겨놓는 경우는 또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설은 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난방도 있겠고요. 시설 내 난방.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네. 그다음에 비료를 너무 많이 줬어요. 많이 주면 미생물이 분해하다. 우리 이거는
재배학에서 많이 봤죠. 네. 각종 뭐 메탄, 뭐 황화수소 이런 유해가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 봤어요. 네.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옆면 시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포인트. 사실 이 시설 내 환경은요, 여러분, 나 공부할 시간 너무 없다 그러면 포인트만 보셔도 웬만하면 출제요인이 나 떨어뜨려야지 하는 거 아닌다 하면은 다 정답이 나옵니다. 공기 이동이 없다, 유해가스 집적되기 쉽다, 특정 성분 기체가 높거나 낮다. 우린 이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봤고요.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 농도가 불균일하다, 차단돼 있다, 따로 줘야 한다.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이런 데는 낮고 저런 데는 높다. 오케이. 자, 시설 내 토양 환경 볼게요. 이거 하면서 우리가 재배학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이제 복습하기 위해서 이번 강을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토양. 토양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 재배 환경 할 때도 가장 많이 봤어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시설 내 토양 환경의 특징. 염류가 집적돼 있다. 여러분, 나 진짜 모르겠다. 그럼 포인트만 보시라고요. 포인트만. 시설 내 토양 환경의 특징, 이것들이 답인 거죠. 이것들이. 네. 이것들이 답인 거죠. 어렵게 안 나오면 이것만 아셔도 돼요. 네. 자, 우리 복습도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